네, 2007학년도 전자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균일한 전기장, 자, 균일하다. 균일한 전기장에서는 전기력이 일정하죠. 전기력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양으로 대전된 입자가 플러스 X방향으로 직선 운동하면서 속력이 증가했다. 자, 양의 입자가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기장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또는 전기장이 운동 방향으로 걸려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셔. 기억. 전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걸려 있으니까 그쪽으로 힘을 받고, 그리고 그쪽으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속력이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전기장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차지는 이제 이쪽으로 F 이퀄 QA를 받는 거죠. 근데 얘가 왼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속력이 감소하겠지만은, 얘가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서 속력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장이 걸려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A와 C에서 같다. 예, 같죠. 왜냐면 이제 균일한 전기장이다 보니까, 전기력 자체는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디귿. A, B에서, 입자의 한 일은 BC보다는 작으냐라고 했는데, 일은 아시다시피 F, S고요. F는 QE.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균일한 전기장이니까 QE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하고 BC가 그림에서 보시면 거리가 D로 또 같습니다. 그럼 W로 같겠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땡. 네, 정답은 2번. 뭐 이렇게 됩니다. 평이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다음은 전압, 저항,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가변저항기, 그 다음에 전류계, 전압계를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전류계인지 전압계인지 좀 알 필요가 있네요. 전류계는 직렬 연결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제 Q가 전류계가 되고, 전압계는 병렬 연결하니까 이제 P가 전압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저항은 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자, 이때 전원장치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PQ의 눈금은 각각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전원장치의 전압이 증가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네, 그래서 니은 나에서 Q의 측정값은 증가한다. 전류의 눈금은 증가한다. 맞는 거고, 기억. 나에서 P의 측정값은 증가한다. P의 측정값이 네, 이제 전압이죠. 가변저항기는 V는 IR에 의해서 네, 전체적으로 전류가 증가하면 걸리는 전압도 증가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자, 이제는 전원장치의 전압은 이제 일정하게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이제 PQ의 눈금은 어떻게 되냐? 저항이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전류가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Q의 눈금은 감소한다. 디귿 Q의 눈금은 감소한다.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다 맞는 걸로 5번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문제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항 문제. 자, 그림과 같이 평행하게 고정되어 있는 두 원통형 금속 막대 A, B를 전압 일정한 전원장치와 전력에 연결하였다. A, B 위에 위치 P에서 저항이 없는 도체를 올려놓고 위치,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걸터져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요게 이제 저항이 없는 도체 막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도선의 역할만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거를 P에서 Q까지 쫙 이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계속 오른쪽으로 쫙 끝까지 이동을 시킨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때 A, B의 비장 각각 로 2로이고 길이는 L이고 단면적은 서로 같다. 단면적은 서로 같다 라고 하면 무조건 A나 또는 S, surface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때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되냐. 자, 사실은 이제 얘가 왼쪽에 있을 때가 전류가 흐르기 제일 좋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A, B 전체적으로 전류가 다 흐를 수 있으니까 이때 이제 저항은 제일 작죠. 그래서 전류가 제일 큽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류는 B로만 흐르고 A로는 전혀 흐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B로만 흐르면 그때 사실은 저항이 제일 커서 전류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이제 답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P에서 Q로 가는 동안에 계속 저항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1, 2, 3번 중에 하나인데 이 1, 2, 3번 중에 하나를 찾으려면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계산을 해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리 D에서 전류 그래프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림 요거 잘 봐두세요. 자,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도선으로 연결돼 있고, 그다음 여기에 또 전원 장치가 연결돼 있고,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그냥 도선이 하나 연결돼 있는 그런 구조예요. 자, 이때 이제 요 거리는 이제 D다 이렇게 돼 있고, 요 거리는 L-T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 L-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 비장은 여기 A, B 막 되면 A는 이제 비장 1호고 얘는 2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하고 저항 계산한다. 계산을 먼저 해서 요거 병렬 연결 이렇게 하나로 먼저 묶어주고요. 이렇게 하나로 먼저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얘랑 직렬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부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R1이라고 하죠. 네, 이거는 비장 곱하기 그 다음에 단면적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길이는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R2는 2로의 S분의 L-T 뭐 이렇게 되네요. 자, 근데 두 개는 이제 병렬이란 말이에요. 네, 병렬일 때는 얘네들의 합성저항은 아시다시피 합분의 곱을 쓰시면 돼요. 합분의 곱. 합분의 곱을 쓰는데 어차피 이제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똑같으니까 그냥 앞으로 묶어냅니다. 묶어내요. 로에 S분의 L-T로 묶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실제로 이제 합분의 곱 공식에 집어넣냐면 여기 이제 1이 생략되어 있고 여기는 2가 있죠. 그럼 1하고 2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에 대해서 합분의 곱하면은 합분의 곱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합성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합성저항은 토탈은 자, 이 부분은 2로의 단면적 분의 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3분의 2의 로의 S의 L-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장 묶어낼 수 있는 게 요 부분을 묶어낼 수 있죠. 요 부분을 묶어낼 수 있죠. 네, D 빼고 요 부분을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S 분의 2로로 묶어주면 얘는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3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T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네, S분의 2로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3분의 1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건 합치면은 플러스 3분의 2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D에 비례하는 1참수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총전류라고 하는 것은 총저항분의 네, 전체 기전력.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S분의 2로는 똑같이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D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전류는 D하고 반비례한 게 있죠. 그럼 전류가 D하고 반비례한 게 있으니까 D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는 네, 이렇게 반비례 곡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단순 계산해주는 뭐 그런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소비 에너지 공식입니다. 소비 에너지 공식. 네, 얘는 공식이 이제 VIT 또는 뭐 I제곱 RT 또는 R분의 V제곱 T 뭐 이렇게 자주 나오는 공식이죠. 자, 그림 가와 같이 저항 R1, R2, 저항값이 6오 민 저항 스위치 S1과 S2를 전압이 24V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했다. 0초일 때 S1을 닫고 10초일 때 S2를 닫았다. 자, 이게 스위치 문제인데요. 스위치 문제는 이제 항상 뭐 S1을 닫았을 때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S2를 닫았을 때 물어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면 S1을 닫았을 때 이제 필요한 수식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뭐 오음의 법칙이면 오음의 법칙, 전기에너지 공식이면 전기에너지 공식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S2를 닫았을 때도 또 그런 식을 똑같이 만들어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립을 하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란은 S1을 닫은 직후부터 P에 흐르는 전류. 자, P에 흐르는 전류도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이 P점이요. 전원장치 옆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R1, R2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문제마다 다 다른데 자, 지금은 P가 전원장치 옆에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총전류에 대한 이제 표현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R1이나 R2에 있었으면 부분 전류에 대한 질문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나 그래프는 여기 있는 나 그래프는 네, 그 총전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때 0초와 20초까지 두 저항 R1, R2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야, 이게 생각보다 좀 계산이 만만찮은 게 R1, R2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대신에 여기 전류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 24V도 있고. 그럼 그거 가지고 R1, R2를 먼저 찾으셔야 되고요. 그걸 찾은 다음에 그 전기에너지 공식 VIT 또는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얘네들 써가지고 이제 이 R1, R2에서 이제 흐른 전류, 그 전기에너지를 찾아야 되고 뭐 그렇게 되게 좀 복잡하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처음에 스위치 S1을 이렇게 닫았어요. 처음에
여기 6옴이고, 그 다음에 전원 장치가 24V가 있어요. 자, 스위치 S1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때 2A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2A. 2A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A 6옴이니까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12V 바로 나오죠. 근데 전체가 24V이기 때문에 여기가 12V면 얘도 12V예요. 그럼 얘는 6옴짜리 저항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R1은 6옴짜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살짝 또 지워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6옴짜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 S2를 닫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6옴이고, 그 다음에 얘도 6옴이다라는 거 밝혀졌고, 이제 여기 전피에 흐른 전류를 봤더니만, 이제는 이제 3A다라고 되어 있어요. 3A다. 여기 3A다. 그러면 6옴에 3A니까 18V죠. 그럼 전체가 24V니까 나머지 8V, 나머지 6V가 이쪽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병렬이니까 여기도 6V 걸리는 거고, 여기도 6V 걸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얘는 1A인 거죠. 1A. 자, 3A 중에 1A 그러니까 여기는 2A 그러겠죠. 그럼 6V 2A니까 얘는 3옴인 거죠. 그래서 얘는 6옴, 얘는 3옴,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전류가 처음에 2A 흐르다가 10초부터 20초까지는 3A로 전류가 바뀌었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그럼 이제 요 구간에서 얘네들의 소비 에너지, 그다음 요 구간에서 소비 에너지를 찾은 다음에 전체 그 양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0초와 10초 사이. 자, 이 녀석의 소비 에너지부터 계산해 봅시다. 이 녀석의 소비 에너지 E1은, 자, VIT 공식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죠. VIT 소비 에너지는 VIT I제곱 RT,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T. 네, 쉬우니까 그냥 지금 외우시면 돼요.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한번 해보세요.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전압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여기 지워져 버렸는데, 아까 여기에 이제 12V 걸렸고, 이제 전류는 이제 2A가 흘렀으니까, 12V VIT에 집어넣으면 2A 시간에 10 해서, 요거는 240줄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E2. E2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아예 안 흘렀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초에서 20초 사이에 2원. 자, 요 그림에서 VIT 6V 곱하기 1A, 그 다음에 10초, 그러니까 60줄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이제 300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E2. 요쪽에 VIT 6 곱하기 2 곱하기 10 해서 2, 6에 12, 1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토탈 E1 총 토탈 하고 E2 총 하면은 이제 요거 두 개 합치면은 300이고요. 그다음 얘는 120이고 뒤에 00 떨어지니까 6으로 나눠주면 5대 2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이건 뭐 수능에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어떤 하나의 그런 유형 중에 이제 하나인데, 스위치를 닫냐 여느냐에 따라서 뭐 어떻게 풀어야 되냐 뭐 그런 문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스위치 S1만 닫았을 때 회로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항을 구한다든지 전류를 구하든지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S2까지 둘 다 닫혀 있을 때 그때 뭐 또 저항을 구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소비 에너지 공식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 쭉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연습만 하면은 되게 쉬운 문제지만 연습을 안 하면 이제 되게 시험장 가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대2, 4번이 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저항값이 1옴, 2옴, 3옴인 저항과 가변장, 축전기, A, B, 그 다음에 전압 일정한 전원 장치로 연결했다. 자, 축전기. 자, 축전기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충전이 다 되면 축전기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원칙상 그 축전기 자체는 끊어서 해석을 하는 게 대원칙입니다. 자, 이때 가변장 값이 2옴일 때, 가변장 값이 2옴일 때, 얘가 2옴일 때, 그때 A의 양단의 전이차는 V0고 B에 충돌된 전하량은 Q0다. 자, 여기 화면을 일단 잠깐 보시죠. 일단 분석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변장이 2옴일 때, 가변장이 2옴일 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로를 보시면은 네, 여기에 1옴, 그 다음에 여기에 3옴, 그 다음에 여기에 2옴, 그 다음에 여기에 축전기, 그 다음에 여기에 2옴, 여기 또 축전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축전기 이제 A하고 B는 네, 이게 충전이 다 됐다라고 보고 무조건 네, 없애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없애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없애시고. 그럼 얘는 단순히 위쪽하고 아래쪽이 그냥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얘가 2옴일 때는 여기 양단에 요 양단에 여기 양단에 전이차가 V0가 있고 V0가 있으니까 V0만큼 당연히 Q0도 있겠죠. 네, Q는 CV라는 공식에 의해서 V0가 있으면 Q도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가변장 값을 6옴으로 하면은 A쪽하고 B쪽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또 해보죠. 자, 이제 회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1옴 됐고, 그 다음에 3옴, 2옴, 축전기 A, B,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6옴이고요, 6옴. 그럼 일단은 이제 얘네들을 이제 축전기는 지우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자, 근데 이제 요 회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얘랑 곱한 게 6이고 얘랑 곱한 게 6이에요. 그럼 회로 구성상 얘는 이제 요 곱한 게 서로 같은 휘트스톤 브릿지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휘트스톤 브릿지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축전기가 아니라 그냥 전선이었으면은 이쪽에는 이제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은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얘는 그냥 끊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축전기를 놔뒀다는 거는 어차피 여기 전류가 안 흐르는데 축전기 놔둬봐야 이쪽으로 전류가 안 들어오니까 충전이 안 된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휘트스톤 브릿지 전체적으로 구조가 휘트스톤 브릿지고 중간에 축전기가 있다. 그러면 축전기는 충전이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이차는 이제 빵인 거예요. 빵.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V0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빵이 된 거죠. 그래서 A의 전압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전하량 Q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얘는 어차피 뭐, 예, 지워도 되니까,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위쪽하고 아래쪽이, 순전히 병렬이란 말이에요. 얘도, 지우고, 이제 요렇게. 그 위쪽하고 아래쪽이 순전히 병렬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랑은, 네, 병렬이니까, 여기 전압이 얘 전압하고 같죠. 그래서 지금 출제자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게 전압하고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2옴의 전압하고 6옴의 전압이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얘네 둘이가 병렬이니까 같은 전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옴, 6옴의 전압은 어떻게 되냐? 이건 되게 쉽죠. 이게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저항들하고 이쪽의 저항이 병렬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쪽의 저항들하고 이쪽의 저항들은 병렬이기 때문에 이 입실론이 사실은 네, 이쪽에도 똑같이 걸려요. 똑같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00V다 라고 하면은 이쪽에 100V 이쪽에 100V 그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쪽이니까 요거 두 개만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 두 개가 직렬이란 말이에요. 직렬일 때는 전압이 똑같이 걸리죠. 그래서 이쪽의 전압은 100V 곱하기 이게 1대1이니까 반반 걸리죠. 50V 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같은 논리로 전체가 여기 100V가 걸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2옴이고 6옴이니까 이쪽에 걸리는 거는 100V 곱하기 1대3이니까 1대3이면 4분의 3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이 전압이 걸리고 이쪽에도 얘랑 똑같이 전압이 걸리니까 결국은 전압 자체는 여기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물어보는 거는 여기 전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여기에 Q가 어떻게 되냐, B의 Q가. 그럼 전압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Q는 많이 걸리죠. Q는 CV니까. 정답은 A 쪽의 전압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축전기는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여기가 많이 걸리면 얘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Q는 또 증가하고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휘트스톤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병렬이다. 요것만 퍼뜩 이제 잡아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배터리가 다 돼요. 가네요. 일단은 마지막 한 문제 마저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하여튼 정답은 이제 V는 이제 0으로 작아지고 이제 Q는 커지고 뭐 그렇게 되니까 4번이 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자, 요런 회로가 있는데 기억, 스위치를 열었을 때는 전류가 얼마고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얼마냐 라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전류 열었을 때 닫았을 때 회로를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 게 키로프 법칙을 굳이 안 써도 뭐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로프 법칙 쓰지 말고요, 문제를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가 열렸을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4V) 2V, 자, 1옴, 그 다음에 3옴, 그 다음에 6옴,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죠. 얘는 이제 지우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를 접지를 시키세요. 여기를 접지를 시키세요. 자, 접지시키면 여기가 이제 전위 자체는 이제 0V의 값을 갖죠. 그 다음에 여기 4V니까 이쪽은 플러스 4의 전위를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V 건전지가 걸려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6의 전위를 갖죠. 그러면 여기 도선은 다 같은 전위니까 여기도 플러스 6의 전위를 가져요. 그럼 이제 1옴 양단에 전위가 플러스 6, 플러스 4니까 이쪽으로 2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 다음에 3옴 양단에 전위가 플러스 6, 0이니까 6V. 그러면 이쪽으로 2A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2A 전류가 각각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서 만나면 어디로 가겠냐?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4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2V가 걸려있고. 자,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다 풀었어요. 네. 퀴로포 법칙 안 썼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온 시킨 거예요, 이쪽에. 여기에 6옴, 여기에 3옴. 6옴, 3옴. 그럼 똑같습니다. 4V, 2V, 여기에 1옴. 그럼 역시나 이번에도 여기를 접지를 시켜요. 그럼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플러스 4V 전이. 여기가 플러스 6V 전이. 여기도 플러스 6V 전이. 그럼 이쪽에는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아까랑 똑같은, 네, 전압이 걸리니까 여기도 2A. 이렇게 똑같이 걸리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3, 6이 이제 병렬이니까 두 개가 이제 2옴이란 말이에요. 2옴. 2옴인데 양단에, 근데 6V, 전이가 6V, 0V니까 6V. 그 전압은 6V, 2옴. 그러면 이쪽에 이제 3A가 흐른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그 저항이 2대1이니까 거꾸로, 1대2로, 즉, 1A, 그 다음에 2A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은 2V고. 네, 끝. 다 풀었습니다. 네, 스위치를 열었을 때 A에 흐르는 전류는, 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4A가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닫았을 때, D에 흐르는 전류, D. 아까 말씀드렸죠? 이 위쪽으로 1A 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D은, 이때, BC 사이의 전이차는 같으냐 다르냐? 네, BC 사이의 전이차는 이제 중간에 여기 2A 흐르고 1옴 흐르는 2V 걸리는 요거 얘기하는 건데, 네, 둘 다 2V로 똑같았어요. 그래서 디귿은 맞다. 네, 정답은 이제 다 맞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